30년 만에 모자가 극적으로 상봉한 일인데 홍순배 아나운서 어떤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1998년에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예. 그 여성이요, 아들이 이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서 평생 애끓는 마음으로 이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데 예. 이제 70대가 되니까 힘도 없고 해서 이제 마음을 접고 아들의 사망 신고를 신청하러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종 관련된 서류가 필요해서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경찰서에 그 88년에 등록했던 사망 내용이 등록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망 신고가 아니고요. 실종 18년 전에 가출 신고를 했던 거예요. 가출 신고. 예, 이게 가출 신고하고 실종 신고하고 달라요. 가출 신고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리가 됩니다. 예. 전산망 속에서. 근데 실종 신고를 해놓고 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도 발견이 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그 사망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출 신고하고 실종 신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가출 신고를 했던 거죠. 단순 가출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돕겠다며 이 엄마의 DNA를 채취를 해서 예. 일치된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전북 쪽에서 일치된 남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충남 아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북까지 직접 가서 그 남성의 얼굴을 확인해 보는데 예. 아들이 맞았던 거죠. 음. 그래서 30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망 신고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들을 찾아버린 거예요. 예, 오랜 동안 이제 아들을 도저히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못 찾다 보니까 예. 이제 포기하고 아마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 호적 정리, 사망 신고에서 호적 정리를 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간 거고요. 경찰에서 이제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혹시라도 또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가능성을 또 그러니까 이제 거군요. 경찰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건강보험공단에 그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료 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두 번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해봤는데도 안 나오고 혹시 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는지 확인하니까 그것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실종 아동기관이 있어요. 어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연고가 없어가고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별도로 수용하고 있는 그 장소가 실종 아동기관 같은 데가 예. 전국에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의 DNA를 채취해가지고 그 샘플링해서 그걸 이제 전국에 있는 실종 아동기관에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전북 익산에 있는 실종 아동기관에서 지금 우리 저 원생 있는 사람하고 DNA가 일치하네요 하고 예. 연락이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최명규 아들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게 좀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정도의 말밖에 못할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실종이 되고 발견이 되었었을 때 최소한도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만 얘기했더라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죠. 본인 이름도 얘기할 수 없고 생년월일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무용고자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DNA라든가 어떤 그런 기술이 없었고 예.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전부 연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랬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용고자로 어떤 시설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개인 정보를 갖다 채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범죄자의 DNA 은행이 있듯이 DNA 은행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갖다 맞춰볼 수 있게 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아픈 자식을 잃어버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다고 얘기를 네,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죄책감이 상당하지요. 예. 사실 이게 어머님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었더라도 많은 어머님들이 어떤 죄책감을 가지냐 하면은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니면서 자기가 자신을 갖다 범죄자로 생각해요. 이제 일종의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끝까지 잊지 못하고요. 예. 이 어머님도 결국은 본인이 나이도 드시고 본인도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인생에서 이거를 갖다 이제 남아있는 자식들이나 예. 다른 친척들이 아닌 본인이 아마 마무리를 갖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마음을 갖다 머금고 가셨는데 사망 신고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다. 네, 계기가 있었겠죠. 본인이 무슨 커다란 병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되셨건 아니면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아팠건 뭔가 계기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마무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은 그나마 이것도 아무도 마무리를 안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예. 진짜 이렇게 어머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꿈에 그리던 예. 아드님을 이제 뵙게 된 거죠. 사실 30년 만에 상봉이 가능했던 거는 경찰과 관심하고 노력 그렇습니다. 덕분인데 혹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안 가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실종자들이 가족이 만약에 있다. 아마 이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실종 아동 보호기관의 DNA를 이제 유전자를 다 네. 했기 때문에 대조는 하는데 이 어머니처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대조군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어머니의 DNA를 요번에 채취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간 지금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우리 이 뉴스파이터를 보시고 예.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니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 네, 되니까. 경찰관서에 가서 DNA를 제공하시고 전국에 있는 그 실종 보호기관하고 내 아이하고 유사한 어떤 DNA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경찰에서도 뭐 분기별로 이 작업은 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DNA가 필요한 거니까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을 좀 담당했던 경찰의 얘기도요.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신고가 됐으니까 찾아주겠지라고 하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폐지 죽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사신다고 했더니 아들을 잃어버리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폐지라도 주사지 저희가 살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폐지를 주면서 아들을 또 살리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하고 하룻밤을 같이 자셨고 그 지적장에다가 아직은 어머니하고 어색한가 봐요. 그래서 시설이 더 편하시다고 시설로 가겠다 해서 시설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좀 적응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30년 동안 시설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는 자체가 약간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순 노인이 폐지를 주우면서 아들을 찾아다녔다는 건데 일단 만나고 나가지고 최명경 씨 아들이 좀 어색했나 보더라. 일단 시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의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30년 전이랑.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다 그래도 내가 30년 전에 본 어머니를 지금 처음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어머님보다 아마 이모님을 먼저 알아봤다는 예, 이모를 것도 먼저 알아봤다고 제 그래요. 생각에 이모님이랑 가까워서일 수도 있지만 이모님이 아마 나이가 더 세월에 때려갔다 세월의 깊이를 갖다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경우에는 우리 이 아드님이 어머님이 어색한 것도 있지만 예. 사실 또 어머님이 아드님을 갖다 얼마나 돌볼 수 있느냐도 사실 사회복지 그렇죠. 입장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만약에 어머니에게 아들을 인계한다 한들 네. 이 어머니가 아들을 과연 권사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도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지만 똑같은 예.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나서 아마 어머님께서도 쭉 그 시설의 얘기도 듣고 아드님 얘기도 들으니까 예. 우리가 흔히 시설이라 그러면은 마치 굉장히 거기서 무조건 집으로 데려와야 된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어머님도 아마 그 시설도 방문해 보셨을 거고요. 친척들도 방문해 보셨을 거고요. 예. 어떻게 지내는지 봤을 때 그 시설의 어떤 부분이 충분히 아드님이 지내도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이 어머니가 사망 신고를 하는 상황, 당시에 어머니의 상황을 보니까 아들을 데려와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보살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를 가지고 다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어머님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주로 폐지 수집이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짐작입니다만 소득 수준이 아주 넉넉하진 않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혼자 생활이 아니라 이제 아들까지 갑자기 함께 생활하다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아마 주변에서도요. 예.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사실 당사자의 입장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예. 사실 주변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예.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한번 잘 반영해가지고 현명한 예.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오른쪽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모자이크 것 같습니다. 처리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오른쪽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왼쪽이 좀 네. 이모님이고 나이 연세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사진상으로도 굉장히 좀 연로하셨다는 네. 거를 좀 알 수 네. 있죠. 예. 어쨌거나 뭐 다 네. 잘 된 일입니다.